진짜 정말 친한 내 친구 제대로 식사 한번 사면 50만 원 들어가잖아요, 호텔에서. 그거 그렇게 샀다라고 그냥 잊어먹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5년 뒤, 10년 뒤에는 진짜 이런 그림 같은 아파트에 최소한 재산 가치가 15억, 20억이 상승해 있다니까요. 그 50만 원 내고. 그런데 50만 원이면 2억 하려면 400명?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400명, 2천 우리가 몇백 명인데 나 아니어도 내겠지 하면 그렇게 전부 다 눈치 보느라고 지금 1억밖에 안 냈어요. 전부 다 눈치 보느라 1억밖에 안 내요. 근데 진짜 이건 내가 버리는 돈도 아닌데 그거는 빨리 내서 시작해야 되고, 이거 돈 2억을 못 마련해서 5월 달에, 그나마 나는 5월 말이 안 되는데 5월 달에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진짜 한번 전화해 볼 거예요. 근데 5월에 아니고 4월에 했다고 그런다면 정말 여러분, 내가 어느 단계까지는 완전히 무료로, 저 어차피 이제 그 컨설팅 회사를 내요. 이거 조합장 끝나고 나면 내년 정도에는. 그때는 실비를 받고 내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도와줄 건데 여러분들은 10원도 안 받고 어느 단계까지 내가 도와줄 거예요.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데 진짜 삼풍은 되게 인색하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도 내시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돈을 허투루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만 썼다면 그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깜빵이고요. 5천 넘어가면 그냥 그건 5년이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씁니다. 이건 믿어도 돼요. 이건 철저하게 회계 관리해야 되고, 또 하나 아까 몇 월 며칠 누가 얼마 들어오고 이래서 그게 이자 계산을 앞으로 5년 동안 쭉 해 나가서 나중에 돈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 못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론 돌아가시면 여러분 이 아랫집 오늘 안 넣으신 분들한테 해서 여기 땅 하면 진짜로 다음 주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2억 다음 주 안에 못 내면 저한테 연락하면 내가 꼬드릴게요. 2억 천. 제가 꼬드리면 여러분들은 재건축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못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저 현수막을 지금 걸어서 설명회 한다는 분, 저도 저한테 찾아와서 딱 한 번 뵀어요. 도와달라고 저한테 왔어요. 전 입주 대표회장이죠. 진짜 어느 단지나 소위 우리는 비대위라고 얘기합니다. 조합이나 추진이나 주류를 제끼고 반대하는, 아니면 새로운 세력을 소위 비상대책, 그러니까 그네들 얘기로는 비상대책위원회, 근데 비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되게 비대위는 좋은 뜻인데, 시공사 설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했나요? 아니면 아직 할 건가요? 다음 주인가요? 시공사 설명이라는 게 한 15분 내 20분 걔네들 홍보 동영상 틀어주는 게 답니다. 그 홍보 동영상이 뭐예요? 샥 뭐 그림같이 그 아나운서 데리다가 나레이션 시키면서 그냥 현란하게 그 자기네 회사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요즘 그 대피 아파트 대림 같으면 아쿠르 리버 파크에 쫙 나오고 그런 설명하는 겁니다. 15분. 이 설명회가 시공사 설명이라면 정말로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시공사 선정하기 직전에, 아니면 시공사 선정할 때는 40분 50분씩 할애해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표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같이. 그런데 지금 시공사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사기를 치는 겁니다. 호객행위입니다. 호객행위. 지금 그 동영상을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시공사 선정할 때 앞으로 5년 뒤 6년 뒤 얘기인데, 재건축이나 아파트는 3 내지 6개월이면 트렌드가 바뀝니다. 근데 지금 6년 전 거, 이번 거, 그것도 1년 전에 제작한 이거를 다음 주에 보는 거하고 6년 뒤에 완전히 천지가 개벽한 그거를 여러분 보면서 업체를 선정해야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그때 보는 거하고 이걸 왜 봐야 되죠? 지금 이 마당에서. 이건 뭐냐면, 이건 모이세요 하면 안 모이잖아요. 그나마 여기는 2년 됐고 정식
그 비영리 단체 등록이 돼 있죠. 돼 있고 그나마 저를 초청하고 이러니까 아 그래 재단이 죄송하지만 한영기 걔 원래 그 유명한데 이번에 가서 내가 뭐 하나 물어봐야지라고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제가 고라면 가겠습니까? 그런 사이비 단체. 원래는 왜 안전진단에 돈을 내야 되는지, 왜 재건축은 빨리 해야 되는지, 재건축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무슨 이익이 생기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전진단 하기 전에 돈을 모으는데 시공사 설명회를 한다? 호객행위,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가서 사기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웬만하면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조용히 협조하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자리하는 한 여러분들 늦어집니다. 그래 2개, 3패가 걸리면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하면 사실은 여기에 같이 합류를 해야죠. 새로 만들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관심 가지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 만나면 되게 혼을 내주세요. 당장 때려치우고 빨리 여기 하나로 돼도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우리 20년 걸린다는데 이렇게 시작부터 2표 날리면 음마처럼 30년 40년 걸린다니 이건 뭔 짓이냐라고 혼을 내세요. 자, 여기까지 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몇 분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저 재건축에 관한 한은 어떤 질문이든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 없는 거 보니까 이 교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해야 되나 이거? 물어볼 게 많을 것 같은데. 예. 예. 그 12동이 일단은 50평인데 네. 그 제가 만약에 재건축이 됐을 때 뭐 60평이 있을 수도 있고 그 50평보다 낮은 뭐 20평이나 30평이 있을 수 있는데 50평에서 혹시 적은 평수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더 돈을 내서 높은 평수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뭐 50평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한 20평짜리 2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재건축 사항에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예. 정말로 그 본인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정비구 이거 안전진단 끝나면 정비구역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진이 조합 설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건축심의입니다. 건축심의는 실질적으로 동수를 어떻게 배치하고 몇 층짜리를 그 다음에 평형별로 세대수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심의하는 게 건축심의입니다. 이 건축심의할 때 보통 조합에서 한 2번, 3번 건축심의할 때 한두 번 희망평형 선호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할 때 그때는 이제 최종 확정하는 거죠. 사업시행할 때도 희망평형 선호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형을 그 세대 평형별로 세대수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내가 50평인데 야 이제 부부 둘만 살아. 난 34평이면 충분하고 나머지 노후 자금으로 좀 쓰고 싶어. 그러면 34평 신청하고 나머지는 돈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34평인데 난 한 40평형 받고 싶어. 돈을 좀 더 내고 40평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1+1은 한동안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은 문재인 정부 때 그 1+1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해서 세금을 워낙 많이 때리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세금을 많이 완화시키면 한동안은 24+24, 24+34. 예를 들어서 지금 56평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24+40 몇 평도 됩니다. 딱히 24+24나 24+34만 되는 게 아니고요. 내 금액이 크다든지 내 권리가액이 50 몇 평, 6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가액이 40억이다. 근데 24평 조합원 분양가가 15억이고 34평 분양가가 20억이다. 두 개 합치면 35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40억이니까 5억 남잖아요. 그래도 5억 받고 원 플러스 원 받고. 그 다음에 24평은 기본으로 항상 하나는 들어가야 되고 24평이 15억인데 45평이 25억이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40억이죠. 내가 권리가액이 40억이니까 그러면 24 플러스 45평 이렇게 두 개도 받습니다. 그거는 조합원 마음입니다. 예, 다른 분. 예. 아, 저기 여성분 마이크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5평 소유자인데요. 예. 저 같은 단지에 그 같은 세대에서 두 세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 조합 분양을 두 세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현금 청산을 해야 되나요? 본인이 두 개 가지고 계세요? 같은 세대에서요. 부부가 각각 갖고 있을 경우에 아, 그러니까 본인이 남편하고 남편하고? 네, 부부가. 부자시네. 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과거에 내가 아크로나 우리 원벨리만 해도 두 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항상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진짜 그런 규제 없을 때 빨리 뭔가 인허가까지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빨리 받아놔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규제 새로 오는 거 인가까지 받은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으면 모든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는 그 이후에 벌어지니까 요거 빼고는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 규제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현금 청산 안 합니다. 안 하고 내가 조합원 한 세대 한 개만 조합원이 돼요. 한 명만 조합원이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 네가 투표를 하다 뭐한다 두 표를 가지고 있는 게 한 표예요. 조합원은 10채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개의 권리만 행사하는데요. 두 채를 가지고 있든 세 채를 가지고 있든 요거를 현금 청산을 안 하고 합쳐요. 권리가액 산정할 때. 내가 34평 24억짜리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권리가액이 48억이 돼요. 그러면 48억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한 채 34평 24억짜리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현금 청산돼 버리면 내가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치면 권리가액이 48억으로 커지잖아요. 권리가액이 커지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분양 신청할 때 경쟁이 생겨. 예를 들어 펜트하우스가 엄청 대박이 나. 펜트하우스를 다 가고 싶은데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선순위냐면 그 단지에서 권리가액이 제일 큰 순서로 잘라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제일 큰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 제일 큰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왕. 그래서 권리가액이 큰 순으로 경쟁이 생기면 먼저 그 평형을 받을 수 있어요. 권리가액 큰 사람이. 그러니까 48억짜리 되면 이제는 뭐 60 몇 평이든 펜트하우스든 뭐 원하는 대로 골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유리해요. 절대로 내가 그러니까 두 채 세 채를 못 받을 뿐이면 아까 원 플러스 원 24평 플러스 60 몇 평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훨씬 지금서부터 팔거나 정리할 필요는 없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보면요. 어허, 이제 막 나오네 이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합산을 해가지고 가액을 키워서 만들 수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신 두 채는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개별로 두 개는 안 되고요. 네. 아까 같이 24평을 낀 두 채, 원 플러스 원은 가능하고요. 금액을 뻥튀기 했으니까 아까 24 플러스면 50 몇 평도 받을 수 있겠죠. 금액이 커졌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까마득한 어떻게 보면 한 15년 뒤 얘기일 수 있으니까 빨리 돈을 내시고 그러면 5년 뒤에 이제 고민돼요. 5년 뒤에. 그렇게 빨라져요. 또 다른 분. 아까 이분이 먼저. 예, 젊은 분.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23동 905 소유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지금 삼풍 아파트 단지 안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체가 지금 두 개가 지금 양립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합장님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안전진단 통과도 안 했는데 지금 뭐 그 시공사를 불러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는 말이 안 그 호객행위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보면은 앞으로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계속 또 이제 주민들을 선동을 하고 또 그쪽으로 모으려고 할 거고 또 저희 단체들은 또 이쪽에 모이신 분들하고 다 같이 또 힘을 합쳐 나가려고 할 텐데 사실 이게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맨날 그 이런 플랜카드가 2개씩 걸려 있고 하면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이게 진행이 될까 하는 그런 좀 우려 사항들이 있는데 조합장님 보시기에 이제 여러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런 그 양립하는 단체들이 있을 때 그거를 좀 해결하는 팁 같은 게 있으신지 주민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좀 진행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팁이 있으시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는요. 진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언밸리 조합원이고 이번에 진짜 이 구원 투수로 제가 등판을 할 정도로 거기서 유명한 비대위 때문에 금년 8월 준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어요, 지금. 걔네들은 사업을 망가뜨려야 돼요. 소위 대한민국 비대위는 사업을 망가뜨리면 책임을 조합장 네가 무능해서 이렇게 조합장한테 몰고 그래서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고 조합장이나 집행부를 해임한 다음에 최종 목표는 걔네들이 장악하는 건데 왜 그렇게 장악하는 거에 집착하는지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난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대한민국 재건축 지금까지 역대 지나온 조합 지금 현재 1000개가 넘지만 전국적으로 비대위 없는 재건축 조합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없다라고 보면 돼요. 없는 조합이. 그건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도 없고 뭐 어디 깜빵에 보낼 수 없으니까 지네들이 하겠다는.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빨리 일주일 안에 이 안전기금이 모았어. 안전진단 청구했어. 그럼 무슨 명목으로 돈을 걷죠? 거기도 돈 거들라고 그러죠. 돈 거둘 수 없잖아요. 지금 안전진단만 돈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 신청해버렸어. 그럼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돈이 있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아마 포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도적으로 안전진단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에요. 정비구역 지정 같은 경우도 60% 동의를 받아야 돼요. 60% 동의 때 이제 또 슬며시 기어 올라와요. 또 그때 지금 성경이 두 단체가 여기다 낸 사람 뺏어다 1인 내게 하고 여기다 낸 사람 뺏어다 1인 지금 이주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거 빨리 하면 이제 정리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끝나고 이제 그 정비구역 지정할 때 그때 동의 받을 때 또 들고 일어나서 자기한테 동의서 내주세요 하는. 근데 그때쯤 되면 이미 이제 주민들은 안전진단 통과되고 프랜카드 걸리고 나면 주민들이 많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뭔가 하는구나. 그러면 자발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지고요. 이미 어느 정도 거의 대세는 옥석이 가려져서 최소한 70-80% 이상이 어느 단체가 이걸 끌고 가고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딘지를 이미 압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번에 빨리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 빨리 신청 접수까지 해놓고 나면 내가 볼 때는 힘을 쓸 수 없게 될 겁니다. 저절로. 또 이 앞에 분이 먼저.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하긴 합니다만 저는 정말 그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분들과 우리 조합장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난주에도 듣고 왔어요. 예. 근데 한번 지난주하고 이번 주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가 저도 보러 왔거든요. 근데 오늘 오니까 훨씬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예. 네,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그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한 그 재원 마련이 아마 궁극적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분양 세대의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먼 이후의 문제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원들이 같이 우리 세대원이 아니라 소유주분들께서 모여서 그럼 3억이 현재 그 비용이 필요한데 그걸 언제까지 빨리 모아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자체에 예치하는 것 같아요. 그 재원 마련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가 세대 25%가 50만 원씩 내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25%가 제가 보기엔 그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아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그럴까요? 예. 아니 그 참. 자 여기 오신 분들 다 내고 지난번 오신 분들 다 내면 거의 차요. 합쳐도 일단 2억은 넘어요. 합쳐도 25%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예. 그래서 2억은 넘고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진짜 한 사람씩만 더 끌고 오면 여러분들 10년 앞당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냥 여러분 돈 내고 말면 또 일주일 걸릴 게 2주 3주 걸리니까 이 주변 이 아랫집 꼭 내도록 하세요. 예, 그거를 우리 조합장님께 강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완전히 거저 드시려고 하시네. 예, 아까 저 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일어나서 하라고요? 네, 저는 9동 주민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12동 주민이십니다. 예. 아, 거기도 두 채. 저 형도 어허, 그러면 예. 진짜 그 아까 저기도 두 채, 그 세 채. 그분들은요 100만 원씩 내셔야 돼요. 아니 저희는 각자 살고 있습니다. 각자 따로. 예. 아니 각자에도 결국은 가족들이잖아요. 예. 그 다름이 아니고 그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저희 단지가 아파트 지구계획에서 뭐였죠? 다른 단위 구역으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구 단위계. 예. 예.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뀌면은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시면은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자, 훨씬 여러분 재건축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반포 같은 데가 2004년에 아파트 개발 기본 계획이라는 게 그 서울시에 세워놨어요. 그게 몇 군데 안 됩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2004년에 기본 계획을 서울에서 확정을 해놨어요. 너는 용적률이 얼마, 뭐 저밀도지구, 고밀도지구, 그 다음에 건폐율은 어느 정도, 층수는 얼마, 이런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놨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반포는 여러분이 하는 정비구역 지정 업무가 면제가 됩니다. 바로 조합 설립 동의서 받고 바로 조합 설립하고 바로 정비 계획 변경, 그러니까 기존에 2004년에 계획이 있었으니까 변경으로 들어갔는데 그건 한 뭐 1년이면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그런 기본 서울의 틀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정비구역 지정 업무가 훨씬 당겨질 수가 있다. 지금 음마 아파트가 10년째 정비구역 지정을 못 받다가 금년에 받았죠.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그게 과거에는 5년에서 10년 걸렸어요. 정비구역 지정 하나만. 근데 이게 그런 계획이 있으면 2년 이내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라지는. 지금은 그 용적률은 기본에 300%로 돼 있을 거예요, 맥시멈. 근데 이제 이번에 서울시 작년 12월 달에 발표한 2040에서 이미 그 2040 룰에서 아마 여러분도 그 지구단위 계획은 35층으로 돼 있을 겁니다. 40층까지는 허용이 안 됐을 건데 49층까지. 근데 그거는 서울시 2040 그 계획에서 반영이 되는 거라서 그건 뭐 별도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예. 저는 5동 소유주고요. 저희 단지에는 상가는 없지만 유치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유치원이 처음 여기 설립할 때부터 계속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던 데라서 그렇게 따지면 면적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데인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처럼 관리 무슨 가격이 제일 높은 게 유치원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똑같은 조합원의 위치를 주는 건지 그래서 그 사업하는 거에서 어떤 공사 기간 동안에 그 이익 같은 거를 다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케이. 유치원은 아파트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면 아파트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한다는 건 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가격이 1일 넘어갈 때
이를 넘어갈 때 아파트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유치원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은 그냥 유치원이나 근린생활 어떤 뭐 상가나 이런 거를 지어서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유치원은 상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유치원이 상가처럼 구분 소유자, 완전히 등기가 나눠져 있는 구분 소유자가,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러분의 아파트가 2,400세대 가까이 되나요? 2,390인가 그렇죠. 엄격히 따지면 구분 소유자가 239, 그러니까 그 아파트 세대 수의 10% 이상이 되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지금 이 유치원은 모르긴 몰라도 구분 소유자가, 등기가 나눠지는 구분 소유자가 몇백 명일 수는 없을 거예요. 주인이 한 명이나 아니면 공동으로 누가,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는 한 물건은 하나고 공동으로 한 5명이 소유할 수는 있어도 구분 소유자는 아닐 거예요. 자, 이런 경우 10% 세대수의 10%가 안 되면, 이 사람이 자꾸 억지 부르고 말이 안 되면 떼내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아까 10% 이상 돼서 상가가 뭉치고 그네들이 동의 안 하면 조합 설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요. 법으로 떼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상가하고 항상 문제가 생겨요. 상가가 아파트는 자꾸 뭘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아파트도 주고 나 상가도 주고. 그러니까 줄 수는 있어요. 조합원들 총회에 결의하면. 제가 원베일리에서 그 정관을 소위 1이라는 걸 0.1로 바꿔서 모든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로나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왜? 자,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합원들이 다 분양받고 남은 거 1층, 2층 그건 네가 골라서 가고 싶으면 가. 가격은 우리 조합원보다 평당 플러스 500만 원만 더 내. 그러니까 거의 일반 분양가 내. 자, 그러면 일반 분양 주느니 그래도 상가도 조합원인데 상가한테 주는 게 훨씬 낫죠. 우리 조합원 플러스 500만 원 조합원도 한 100 몇 억 이익이야. 그리고 우리 아파트 권리 전혀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를 분양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이상이 신청을 해요. 그래도 훨씬 이익이니까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5,500이야. 그럼 이 사람은 6천만 원을 가져갔어. 근데 최소한 1억 2, 3천이야. 입주하면 1층, 2층이라도. 그러면 상가 안 받죠. 아파트 받죠.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사이 좋고 잘 말 들었을 때 얘기, 그래 너한테 내 이런 혜택을 줄게라고 조합이, 아파트 주민들이 베풀어 준 거고요. 정상적으로 안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유치원은 그렇게 갈등이 생길 게 없습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을 방목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 아, 예. 예,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두 번째 설명을 들으니까 좀 명료해졌고요. 그리고 이거 준비하느라고 해서 주시는 준비위원회 좀 힘도 좀 보태줄 겸 지금 돌아가면 당장 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아까 그 절차 중에서 예. 지금 이제 안전진단 받고 그 다음에 뭐 조합원들끼리 이렇게 뭐 층수 정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정비구역 거냐. 지정. 예, 정비구역 지정한 그 순서에서 가장 좀 어려운 걸 좀 예. 얘기해 주시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자, 좋을 것 같아요. 안전진단은 여러분한테 돈을 거둬야 되는 것 때문에 한 번 돈이 안 내서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5년, 3년, 10년 가도 여러분 2억 못 모읍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원래 모을 거라면 일주일 안에 끝나야 돼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난번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아, 정말 이거는 우리가 멍청했구나. 여러분 멍청한 거 맞습니다. 이 주변 단지 보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단지들이 여러분 산다니까요. 옛날은 도저히 쳐다보지도 못한 아파트인데 여러분 자기 아파트보다 훨씬 큰 45평 그냥 사요. 새 아파트 팔아버리고.
자, 그러면 첫 단추가 이건데 이거 2억 천을 못 모아서 2달, 3달, 4달 이렇게 가면 이제 1년 가고 2년 가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이 진짜 이웃집한테 너 가, 나랑 같이 돈 내러 가자라고 한 사람만 끌고 오면 이틀이면 끝나요. 이틀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재건축 관련해서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돈 1,000만 원을 줘보세요. 이런 설명이나 이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강사가 있는지 없습니다. 이렇게 공짜로 와서 해주는데 저 며칠 준비했다니까 여러분 때문에. 나 원벨리 때는 무진장 바쁜데도. 자,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올림픽 선수촌에 아까 세 군데 설명회 한 데는요 AS 해줘요. 야, 잘 되고 있지, 돈 모았어요, 한 번 더 할까, 뭐 할까. 근데 일주일만 다 끝났으니까 그럴 일이 없었어. 일주일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귀찮게 나한테 AS를 할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할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 그때 동의서 받을 때 좀 설명이 한 번 더 해주세요, 뭐 하세요 할 텐데, 여러분들 워낙 중요한 단지고 같은 우리 이웃 동네잖아요. 반포동. 반포동은 아니고 서초동이죠. 저는 아쿠에 살고 있지만 이웃이고 차세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이기 때문에 정말 그 10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그 무료로 AS를 해줄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좀 끝내주세요. 예. 저는 삼동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진짜 제일 걱정되는 게 추가 분담금을 얼마 내느냐. 이거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 시세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각 평수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씩 부담하느냐, 그거 외에도 또 돈을 더 내게 하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나서 이제 각자의 가정 경제에 맞춰서 뭐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17년에 공사비 계약을 해서 2020년 4월 달에 공사를 착공한 단지가 평당 530만 원이었다고. 근데 요즘 입찰하고 나면 어떤 단지는 890만 원, 어떤 단지는 800만 원. 여러분 49층 하면 900 몇십만 원. 자, 지금 불과 3년 만에 벌써 얼마 차이 나죠? 그러니까 3년 전에 우리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었다고 그런다면 지금 공사비로 하면 대충 9%를 따져보면 3억 얼마 이렇게 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분담금을 따질 때는 언제죠? 최소한 사업시행인가 완전히 이 용적률을 300% 할 거냐, 49층으로 하는 거냐, 그 다음에 그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400% 준주거제로 상향해서 400% 하고 서울시에 일부 기부처럼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부담금이 1억, 2억이 그냥 확 늘고 확 줄어요. 거기다가 그런 시점이 언제냐? 아까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조합 추진위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건축심의 받고 사업시행인가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시공사 선정해야 돈이 계산이 돼요. 그럼 앞으로 진짜 빨랐을 때 6년 뒤, 7년 뒤에 그 돈이 계산이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아무리 날고 기고 뛰고 재건축의 신이고 강남 재건축 황제여도 그 돈 계산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죠. 지금 내가 여러분 34평이요 새 아파트 온빌리 같은 34평을 받는데 2억이면 됩니다, 3억이면 3억을 내야 됩니다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앞으로 6년 뒤에 여러분 볼 일이 없으니까 내가 1억이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건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 믿을 게, 내가 지금 1억이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한 7억 8억입니다 하면 이거 뭐
7억 8억이면 내가 얘기 안 하죠. 그거 얘기하면 여러분, 아 이게 뭐 재건축 해야 돼 지금? 또 이럴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감을 잡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절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그 얘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는요 정말 금기사항이에요. 금기사항. 그걸 얘기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고 이거 재건축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앞으로 그 얘기 묻지 마세요. 제가 모르면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물어보면 그거 사기친 거니까 괜히 그런 거에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애당초에 물으면 안 됩니다. 답 됐죠 충분히. 예. 또 다른 분. 이제 다 끝났나 보네요. 예. 오랜 시간 예,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제가 한 1주 내지 2주 단위로 전화 한 번씩 해볼 거예요. 진짜 삼풍이 10년 내에 입주가 가능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게 1주 안에 사실은 결론 나지 않으면 몇 달 가고 몇 달이면 이제 몇 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진짜 이웃집 한 사람만 끌고 오면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제발 그렇게 끝나서 여기 준비위원장님 여기 이제 여성분인데 여성한테 제가 진짜 더 약한데 끄떡하면 저한테 와가지고 그다음 뭐 정비계획 어떻게 하느냐 뭐 하느냐 다시 설명회를 열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